시언어 1회차를 시작해 봅시다.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프로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인데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커리큘럼은 저렇게 많은 글을 써놓았지만 요약하면 이 시언어 강좌는 총 3회차로 되어 있으며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습니다. 콘텐츠는 밑에 나와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시언어는 1972년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에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같이 있습니다. 시언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시언어는 탄생한 후로 여러가지 개선이 되어 왔다. 이제 시언어 이후로 시언어와 비슷한 그것들을 보면 시언어의 개선판으로 나온 C++ 언어와 그 다음에 조금 후에 C샵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2021년 3월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입니다. 현재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8월 순위가 나있네요. 어거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합니다. C 언어, 파이썬, 자바, C++, C샵,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소스 코드는 우리가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 실행할 명령을 적어둘 것인데 그것은 C 언어의 규칙을 따르고 어딘 국어처럼 맞춤법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잘 맞게 문법에 맞게 잘 작성한 소스 코드의 경우 컴파일이란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e 실행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실행하면 프로그램이란 이름이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한번 같이 다운로드 해봅시다. 구글에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버전 2019로.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설치한 후에 C++를 클릭하시고 설치하면 됩니다. 왜 C++를 해야 하느냐? C++ 안에 C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C++ 안에 C 언어가 있지 C 언어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C++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설치해 봅시다. 지금 프로페셔널 다운받았는데 커뮤니티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 프로페셔널을 다운받은 이유는 제가 이런 걸 설치하면 혹시라도 이거 실수로 엔터프라이즈나 프로페셔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한 대비법을 알려준 것이지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10불불을 클릭하시고 여기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치될 동안 빠르게 넘어가 보죠. 이제 다 다운로드 됐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다음 PPT로 같이 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커뮤니티 버전의 경우 30일 지난 후 다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한 후 테마 설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할 수 있지만 전 다크 테마인 어둡게를 추천합니다. 색 테마가 만약에 저기서 실수를 한 경우 바꾸는 법 알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같이 봅시다.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운받은 버전은 프로페셔널로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다운받았을 경우의 대처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파랑으로 하고 시작해 봅시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을 누릅시다. 단축키는 W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구, 학장 아니고 도구, 분석, 뒤보고 보시면 몇몇 창들 밑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환경, 일반, 색테마, 어둡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움말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등록 30일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경우 30일 무료 평가 기회가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다운받았는데 30일 이상 써야 돼요. 그럴 경우에 대처법이 있긴 한데 그냥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시 깔아도 되지만 그게 귀찮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키를 복사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인서치 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행위보다는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하는 게 옳은 가정입니다. 이거는 실수했을 때 정말 다시 깔기 귀찮을 경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옵션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저장 위치나 글꼴 및 색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편집기로 여러가지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같은 경우는 EH도 나올 건데 디버깅에 관련된 설정들도 여기 옵션에 나와 있습니다. IDE라고 Entertainment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통합 개발 환경 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편하게 만든 거다. 이제 C 언어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프로젝트의 구성을 보면 메뉴부터 빈 프로젝트 하고 C++, 윈도우즈, 콘솔 이렇게 언어, 플랫폼, 프로젝트 형식이 나옵니다. 그 밑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할 수 있으며 저장의 위치를 D 드라이브로 바꿔서 어디저기 USB나 들고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마세요. 솔루션을 파일 위치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또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찾아보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점점점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폴더를 찾아보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 옆에 솔루션 탐색기라고 있을 거예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코드를, 소스 파일을 클릭하고 추가 새 항목 추가해서 저기 있는 source.cpp에서 C 소스 콜로 아니면 pp를 빼서 source.c로 하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쭉 가볼 건데, 메인 함수는 C 언어의 소스 코드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장 먼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3회차에서나 3회차도 안 되겠네요. 다른 C 언어 시리즈와는 다른 리버싱 이론이란 것에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 C 언어는 절차 진행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실상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는 사실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흐름이 있다.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입니다. C 언어는.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아니면 기타 다른 언어처럼 문장의 끝이 정하는 그러한 문법이 존재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문법들을 보시면 저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주황색 옆에 있는 건 printf hello world입니다. 자, 문장의 끝을 보시면 세미콜론이란 기호로 문장을 끝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메인 같은 경우에는 함수라고 해서 함수의 앞에는 저런 int, 인티저라고 하는 거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void 라고 해서 void를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 색깔 두 번째 깔을 보시면 return zero라고 있는데, 영어로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것이 언어적으로 아니면 컴퓨터적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면 return은 메인 함수를 끝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0을 반환시키는 명령인데, 여기서 반환은 어딘가 돌아갑니다. 0을. 어딘가 0이 돌아가요. 여기서 했다시피 메인은 어딘가로부터 호출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메인은 어딘가로부터 호출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메인이란 함수 바로 밑에 중괄호가 있는데 여기 안에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그래서 그 코드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메인이란 함수 안에 코드,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를 넣고 이 중괄호를 코드 블록이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키보드로 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치시다가 그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조금 후에. 자동 완성 기능으로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include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맨 위에 있는 문장.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는, 자, 저기는 stdio는 약자예요. standard input output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printf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함수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함수의 색은 노란색이에요. 그럼 그 노란색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메인을 여기 적은 것처럼 어딘가 적어져 있는데, 그게 적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Standard Input Output,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표준 입력 출력 헤더라는 곳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총정리하면 include에 있는 stdio는 standard input output으로
표준 입력 출력을 말하고 메인 함수의 경우 그 앞에 int, 인티저라는 게 있다. 인티저가 뭔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보시면 저 인티저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printf 함수하고 parameter라고 해서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따옴표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return zero는 아까 말했던 0을 반환시킨 거죠. 메인으로 보면 메인이나 아니면 다른 함수로 보면 함수를 끝내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이제 형식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린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샘플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만들기. 소스 파일을 클릭. 자, 과연 여기서 말하는 클릭은 우클릭입니다. 그리고 클릭, 백스페이스 2번, 추가. 하시면 이렇게 소스 파일 추가되었고, 아까 자동 완성 기능이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하고요. 샵 IN 하고 이렇게 나온 경우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stdio라고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안 되는 경우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int main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실행하는 법 배워볼 거예요. 저기 위에 디버그 보면 누르시면 나오는 디버깅 시작 또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인데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클릭. 단축키는 아까 보이는 F5나 컨트롤 F5입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됩니다. 자, 이제 printf에 조금 더 주목해 볼 거예요. 저기는 F가 format, 형을 말한 건데, 자, 그 형식이라고 해도 되고, 함수에 있는, 자각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열에 있는, 저, %s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string, 문자열, 문자가 모여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escape sequence나 제어 문자라고 해서 다음 줄로 한 칸이 아니라 뭐나 한 줄을 띄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샵의 기준점은 반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 s의 경우 hello world를 뒤에서 가져옵니다. 자, 뒤에서 가져온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여드리죠. 자, 출력의 결과는 똑같이 hello world입니다. 자, 뭘 가져오냐? 이 반점 뒤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러한 걸 이제 해주는 게 printf에 있는 print format이라고 해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C 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그 밑에 있는 것도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알아보고 우리가 함수 안에 중가로를 써서 블럭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코드 블럭. 그 블럭 안에 문장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의 마침표가 세미콜론입니다.
한 줄의 문장은 여러 개 적어도 됩니다. 이제 주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석은 초록색이 됩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특정 코드를 임시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지만 주석을 가장 간단하면 주석이 된 건 초록색이 되고 컴퓨터에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을 위해 적어둔 문법입니다. 그래서 범위주석이란 게 있는데 범위주석은 아까 말한 첫 번째 주석의 경우 슬래시 두 개 뒤에 있는 그 줄을 초록색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슬래시 별 해가지고 별 사이에 있는 정확하게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 그 사이가 전부 주석이 됩니다. 이제 주석의 용도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괄호를 이제 함수에서 보면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왜 중괄호를 하냐? 함수에서만 중괄호를 쓰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if문이라던가 스위치문이라던가 거기에서 중괄호도 쓰여요. 그래서 중괄호를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줄의 시작에 넣거나 아닌 줄의 마지막에 넣거나 저 같은 경우는 줄의 시작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짭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개발자의 마음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뭐 회사가 딱히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코드에 들여쓰기인데 탭이나 스페이스로 간격을 맞추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탭을 쓰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 들여쓰기는 학대에서 보여드리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코드가 이렇게 조금 망가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중괄호를 지우고 다시 넣으면 자동으로 재정리해줘요. 자, 탭이 무엇이냐? 탭은 일정한 간격을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을 벌려줍니다. 그래서 코드 들여쓰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걸 넣은 이유는 뭐다? 탭을 써보고 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뭐 스페이스는 자주 썼으니까 알고. 이제 escape sequence나 제어 문자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의미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들은 다음 예제나 그걸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은데 어떤 걸 해볼까나? 여기 나온 예제 중에 작은 따옴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으면 잘 나오네요. 작은 따옴표를 문자로 이식하고 있네. 그럼 여기 큰 따옴표를 하나 더 넣으면 자 이러면 오류가 나죠. 이렇게 오류가 날 경우 이것이 문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앞에 원을 붙입니다. 왜 원이라 하냐? 이걸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왜 역슬래시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빈 것에 우리는 텍스트 박스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텍스트 박스의 폰트는 91 정도로 해봅시다. 이를 넣고 역슬래시를 넣어봅시다. 자, 이제 폰트를 바꿔봅시다. 한글 폰트인 맑은 고딕에서 영어로 바꾸시면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슬래시를 쳐봅시다. 슬래시의 모양이 역방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역슬래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글 문자 기준으로는 원 표시가 난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제어 문자들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출력이나 저런 문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컴퓨터가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출력하게 해주는 작은 따옴표 출력, 큰 따옴표 출력, 역슬래시 출력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제 제어 문자의 사용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실행하면서 이게 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어 문자에 사용하고 보시면 역슬래시 n 한 줄이 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탭, 아까 탭을 누르려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정 간격을 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줄이 띄어지고요. 그 다음 1이 출력돼요. 그 다음에 2, 4. 근데 출력될 때 잘 보세요. 2, 4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슬래시 b,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는 한 칸 앞으로 가죠. 한 칸 앞으로 가서 3, 4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 2, 3, 4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역슬래시 n을 통해서 한 줄이 띄어집니다. 그 다음에 2, 2, 3 하고 carries return이라고 있는데 출력한 줄에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타작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있는 타작이라고. 이러한 고대의 물건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캐러지를 터는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2, 2, 3인데 맨 앞으로 가서 2를 출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 2,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역슬래시 n을 통해서 밑에 줄, 다음 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어 문장이네요. I should be an example, not an exception. 하고 역슬래시 a, 역슬래시 n이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안 켰네요. 소리가 한번 키워봅시다. 내가 안 들렸던 건가? 자, 다시 한번 소리 들어봅시다. 이 소리가 역슬래시 a, 우리 한글 기준으로는 1a라고 하지만 역슬래시 a를 많이 사용하기에 역슬래시로 동일하겠습니다. 이 역슬래시 a는 아까 낸 이 소리를 냅니다. 이것으로 제어 문자의 사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그 뒤에는 이런 걸 적어놨지만 아까 다 보았죠. 자, 이제 컴퓨터 C 언어에서는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나누기는 슬래시, 곱하기는 별을 사용합니다. printf %d 아까 이런 거를 포맷 형식 지정자라고 했죠. 형식 지정자를 통해서 10을 출력하는 형식을 소수를 출력하는, 우리가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10을 숫자가 아닌 정수를 출력하는 형식을 %d로, 실수를 출력하는 형식을 %f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있는 상과 점이는 결과를 보고 같이 봅시다. 자, 결과를 보면 첫 번째 건 10이 출력됐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3.140000이 출력되었어요. 6자리까지 출력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앞에 정확하게는 D나 F 같이 그 앞에 숫자나 저렇게 .2를 넣어서 어떠한 형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10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칸 기준으로 999면 999를 출력하고 1이면 세 번째 자리에 1이 출력돼요.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하면 큰 따옴표 안에 문자열이 있고 그걸 printf로 출력할 수 있다. 제어 문자로 줄을 바꿀 수 있고
있고 정수는 %d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다. %f를 통해서 실수를 출력할 수 있고 이렇게 printf, %d, 10 더하기 20 등 수식을 출력할 수도 있다. 자주 사용하는 제어 문자는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4층 연산을 다시 봅시다. 자,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보셨는데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어야죠. 나누고 남은 나머지까지 다 정수이기 때문에 %d로 출력합니다. 자, 이제 복합대의 연산자인데 조금 복합이라고 하니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변수 1이 옆에 보이는 변수 1이 값이 1이에요. 근데 변수 1은 변수 2라고 하면 변수 1의 값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변수 1에 변수 1을 더하고 변수 2의 값을 더한 걸 넣고 싶어요. 그래서 변수 1은 변수 1 더하기 변수 2다 라는 식을 줄이면 변수 1 플러스는 변수 2다 이런 식으로 복합 대입 연산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4층 연산을 줄일 수 있다.